기타씨가 노래하는 원 플러스 원입니다. 오, 박수. 오늘 좀, 그죠? 한 세네 곡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바로 못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기타도, 이 잭도 없고, 음향도 없고요. 마이크도 이게 지금 완전히 에코도 없어가지고, 그냥 생목입니다. 그냥 말하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네, 감안해 주시고. 그래도 워낙 목소리가 좋으니까 감안하겠죠? 원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박수로 함께 하시면 좀 괜찮을까요? 네. 네, 기타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긴 한데요. 네, 첫 곡은 알 수 없는 인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세 씨 노래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신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도 빠르죠? 내가 끄는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아무 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괜시리 하얀 밤을 지새 보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나요? 정말 잊어줄 수 없나요? 눈부신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어쩐 뒤에 사랑이 생각나죠. 당신도 나만큼은 변했겠죠. 그래요, 가끔 난 이렇게 당신 때문에 웃고 해요. 그때 정말 우리 좋았었죠. 하지만 이대로 괜찮아요. 충분히 사랑했죠. 추억은 추억인데 아름답겠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언젠간 내 사랑을 찾겠죠. 언젠간 내 인생도 웃겠죠. 그렇게 기대하며 살겠죠.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도 아름답죠. 네네, 맞습니다. 앵콜! 첫 곡은 알 수 없는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첫 곡을 했는데
했는데 벌써 앵콜이 나왔습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앵콜 이따가. 예, 앵콜. 선생님 계속 하면 되나요? 네네네. 아, 네. 두 번째 곡은 하고 있던 거 불러보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1월달이 다 가네요. 근데 혹시 벌써 이제 1월이지만 힘드신 분들 계시나 몰라요. 그분들을 위해서. 자, 조만간이면 일어나 한번 같이 한번 해주세요. 검은 밤의 가운데 서있어 당치야 또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방울을 끝없이 무척처럼 떠다니다가 어릴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불과 함께 서가겠지 다시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본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한 분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끝이 없는 날들 속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운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본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것 결국은 스스로를 걸고 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것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 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한 이슬로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본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본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먼저. 근데 이거 헛발이 안 되니까. 뭔가 헛발이 이상하게.
앵콜을 받을 수가 없죠. 저희가 오늘 중요한 진짜 여러분한테는 황금 같은 금요일을 우리 남원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앵콜을 하고 싶지만 예, 1시간 딱 6시에 마치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네. 자, 저희 따뜻함과 희망을 저희들에게 전달해주신 저희 원플러스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정리하시고 가시지 마시고 자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큰 박수와 함께 천우성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본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남원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활동가 이미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남원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국민 일회, 내빈 소개, 인사말, 기념 촬영, 그리고 천우성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를 차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구에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오신 분들을 소개하실 분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혹시 빠지신 분이 계시면 진행하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받은 순서대로 이정민 도의원 배우자 박현미 사모님 오셨습니다. 가야문화 선양의 이사장 김희문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김지열 열사 기념사업회 이영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남원 지회장 김영심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주시의회위원 천성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와주셔서. 영론법인 분예일 대표 박철수님 오셨습니다. 남원 으뜸인재 대표 홍정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전 새방금 개발청장 양충모 오셨습니다. 남원시 소통위원회 위원장 정양환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춘향골 교육공동체 대표 김선주 대표님 오셨습니다. 남원시 시의원님 손중열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오늘 주인공이시기도 하시죠. 저희 천우성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은미 사모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사모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아. 혹시 빠지신 분은 제가 저기 혹시 빠지신 분들은 기록하셔서 앞으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자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원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방극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방극환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뭐지 한번 의문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사전적으로 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다 필요하다라는 이 조직적인 활동인 것 같습니다. 교육은 현장에서 항상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저는 남원 주생이라는 곳에서 복숭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 이번에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생만 3명인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지금 AI 시대다, 메타버스다, 뭐 정말 저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또 뭘 했으면 좋겠나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애들한테 뭘 해라 어쩌라라고 말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 남원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남원의 지역에 맞는 교육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모임이고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었고, 그리고 그 교사들을 인성하는 지금은 대학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신 전원성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남원교육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나갈 때는 조금 뭔가 좀 내려가듯이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이 좀 안 지났지만 미리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다 이 생각은 꼭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교육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큰 틀로 인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맥교육연구소 이정순 교수님도 오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또 전 강병도 교장 선생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전 신학력 플러스 추진단의 이지선 사무국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따가 좀 시간상 또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쯤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만 혹시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어떨까요? 네. 지한이가 선생님 여기 의자 미안해. 내가 아는 분이다. 저희 그래도 사진을 찍는데 단체고는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남원교육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남원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화이팅 해야 되겠죠? 제가 남원교육하면 화이팅! 이렇게 하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오신 분이 계셔서 앉고 앉으셔요. 자, 남원교육 화이팅!
그대로 계세요. 자, 웃으세요. 자, 됐습니까? 자, 잠시만요. 다시 남원교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창피해. 어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이야기해 주실 천우성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진행은 남원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최현진 활동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최현진 활동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원교육 마을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춘향골 교육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환호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남사모에서 남원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이렇게 천 교수님을 모시고 전북교육 그리고 남원교육을 넘어선 전북교육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교수님, 네, 지금 자리로 좀 나와주세요. 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또 전북 미래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이시기도 해서 제가 오늘 호칭을 뭐라고 쓰는 게 가장 좀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으로 네. 호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소개를 쭉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정말 제가 교육계에서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 김태수 교육장님, 아까 소개가 빨리 해주셨다고. 네, 남원 출신이면서 저에게는 형님 같은 존재이신데요. 현장을 쭉 지내셨고 마지막에 우리 남원 교육장님 하시면서 퇴직하셨죠. 그래서 아마 남원 교육에 대해서는 저보다 수십 배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제 소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저의 뿌리, 저를 있게 하신 분의 뿌리가 여기 남원 금지면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 묘소가 있습니다. 천만리 장군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요. 저한테는 아주 남다른 곳입니다. 약 500년 전에 임진왜란때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명나라에 원병 요청을 했을 때 오셨던 분, 그 후손으로서 제가 있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사범대학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사를 약 10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고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약 4년 6개월 정도 일본의 작은 학교에서 수업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제가 교육자로서 관찰하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또 교사들의 어떤 행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 교수학습 방법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문화,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동료 관계, 지역사회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전주교육대학교에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약 20년 동안 지금 교대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큰 꿈을 갖고 장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혹시 네. 저희 토크 하기
하기 전에 네. 교수님께서 네. 꿈꾸시는 교육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줄이고 남원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듣는 게 훨씬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넘어가나요? 네. 제가 이제 어느 시대나 마주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생존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기후랄지 생태 문제랄지 전쟁이랄지 뭐 핵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류가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 포럼에서 우리 전 세계 인류의 정말 석학들 약 2,000명이 모여서 뭐 교육학자, 지질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숱하게 전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분들이 경고했던 내용입니다. 지금의 인류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2050년쯤에는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고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아리백 이런 에너지 문제랄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런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생존 위기, 또 하나는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도 지금 아마 과거에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는 어느 정도 됐나요? 18만 명이요. 18만 명? 예, 예.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7만 4천 원이요. 7만 4천 원이요. 7만 4천 명. 예. 18만 명에서 7만 4천 명까지 쭉 지금 내려가고 있죠. 과연 반등해가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내부에는 정말 낙담할 만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남원만 위기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수없이 많은 지역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23개 학교가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고 재작년에는 37개 학교가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학생 수 10명 이하의 학교가 30개쯤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이 지나면 현재 전라북도 아이들의 학생 수가 18만 9천 명인데 18만 9천 명 전라북도 다 합치면요 5년 지나면 13만 명으로 줄습니다. 그 기울기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생존, 과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될까?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들. 요즘 사회가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요. 특히나 AI 시대가 오면서 도대체 이 AI가 어떤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 AI가 최근 3, 4년 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우리 이세돌과 누구하고 싸움이었죠? 알파고의 싸움이 있었는데 딱 한 번 이세돌이 이겼어요. 이제 인간이 바둑으로서 기계를 있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어떤 인간이 나와도 바둑에서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대한민국은 능력주의를 어마어마하게 표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생존의 위기를 느껴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수도권의 돈의 80% 몰려있죠. 사람의 거기 다 50%는 수도권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개인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이 힘들 거라는 위기가 있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M4 세대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여러 가지를 포기했어. 인생 다 포기해버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한 사람의 애도 포기하고 요즘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에요. 중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터넷 중독에 빠졌어요. 그냥 인터넷 중독이 아니라 인터넷 그 도박 중독입니다. 그것도 그냥 인터넷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직접 학생들한테 들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일찍부터 제가 우리 지역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교육 중에 하나가 경제금융교육이다. 생활 밀착형. 우리가 공부하면서 학교 안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 도움이 될 것인가.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완전히 이제는 전환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과거처럼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를 열심히 외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우리가 조망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과 밀접한 교육, 이것들을 주목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존,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당연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존 능력이 강한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생존 능력은 지식만 가지고 생존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지식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마저도 이제는 너무너무 빠르게 생성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명한 사전 중에 브리테니커 사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꼭 부잣집에 가면 그 사전 한 질이 20권증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교사가 돼서도 돈 벌어서 우리 집에 그 브리테니커 사전 20권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여기 있지만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브리테니커 사전 회사가 수백 년 동안 사전을 만들다가 불과 15년 전에요. 사전 만드는 걸 포기했습니다. 안 만들어 지금은요. 왜요? 지식의 양이 너무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종이로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왔어요. 그런 시대를 목도하면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제가 교육에서 두 가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두 가지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떠한 교육 현장에서도 반드시 저 두 가지가 두 축입니다. 하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남들이 다 슬퍼하는데 혼자만 웃는 인간, 이런 인간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희로애락을 같이 느끼고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만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이런 것들을 몸에 붙이게 하는 게 인성교육이죠. 그런데 저 인성교육은 좋은 사람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게 다른 표현으로 민주시민교육. 저는 요즘 민주공화시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개인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개인들이 해야 될 책임까지도 다 해내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이것이 다 인성교육입니다. 인성을 제대로 갖추어 있어야만이 인성은 사회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지적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느냐? 지적 역량이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단순한 지식이더라도요. 보니까 경험적 지혜로서 야 어디 내가 지내보니까 지하철이 가까운데 집값이 비싸더라. 이런 의식,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집을 얻을 때도 그런 걸 고려해서 얻습니다. 집을 살 때도. 옛날 같으면 배산 임수형의 집이 좋았죠. 과거에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경치 좋은 이런 곳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 토했지만 지금은 그런 집이 아니라 생활이 편리해. 이런 교통이 발달한 이런 곳에 집을 사더라도 그런 데 집을 사야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편리하다는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저 지적 역량을 우리 학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력의 개념은요. 학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지식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다 포함하고 어떤 기능적인 것도 포함하고 가치나 태도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하는 그런 능력을 제가 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내용들은 쭉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 시간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서 제가 이제 35년 동안 학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연구하는 기간에도 제가 연구하면서 학교에 가서 들여다보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다만 위치만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연구하는 입장으로 달라졌죠. 35년 동안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교육 때문에 망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혼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2007년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데이비드 콜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 2007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망할 나라 한 나라를 뽑는데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송진섭 비장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혹시? 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아시겠죠? 네. 불행하게도 북한,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20년 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전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라고 찍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재미가 아니라 더 불행한 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이 콜먼 교수가 2007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고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연세대학인가에서 강의를 했어요.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2007년도에 한국 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망하고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질문을 합니다. 진짜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먼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2007년도에 망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보다도 한국 상황은 더 빨리 망할 것이다. 더 빨리 망할 것이다는 그렇게 위기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을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특징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요 뒤에 다시 가면 영국 학자의 미친 교육, 미친 학교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외국의 정상적인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한국은 교육에 관한 한 미친 나라입니다. 미친 나라. 지금 6세에서 7세 애들 고시 영어 학원 보내기 위해서 고시 시험을 보게 합니다.
전 세계 6, 7세 고시 보는 나라 있어요? 그런 나라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시험 본다고, 아이들 시험 본다고 비행기를 띄우지 않는 나라. 그 시간 아이들 듣기 시험 보는 시간에는 비행기를 안 띄웁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시험을 본다고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을 늦추는 나라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수능 날 아침에 아이들 수능 보러 가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1시간, 2시간 늦게 출근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기계가 채점하는 곳으로 대학 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기계가 채점을 한다는 것은 정답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는 정답이 없는 교육.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키우는데 어마한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객관성, 조국 사태 오면서 다시 정시 문제로 확 돌아가 버렸죠. 더 디테일한 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으로 한국 교육이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이 저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그런데요, 제가 진짜 우리나라의 문제는 저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를 미친 교육이라고 바라보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미친 줄을 모릅니다. 미쳐 있는데 미친 줄을 모르는 게 정말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교육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저런 미친 교육을 하지 않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교육이 한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그 교육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가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글로벌 시티즌십을 키워내서 전 지구상의 한 일원으로서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그런 근본적인 교육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수천 년 동안 남원에서 성장하고 살면서 역사와 문화와 예술과 전통을 만들면서 남원을 일궈오던 오랜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곧 남원은 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숙제이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현장도 다녔고 무슨 정책 제안도 했고 여러 가지 주장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들 남원에 살더라도 서울에 살더라도 불격차 차별 없이 우리는 우리식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남원에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업신당하고 더 교육적 차별 속에서 끊임없이 인서울을 누군가 등을 떠밀어서 인서울을 하는 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사는 사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스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인서울도 하고 또 해외에도 나가고 이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태어난 이곳, 내가 자라난 이곳,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나의 친구들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제가 꿈꾸는 교육의 길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실제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는 이제 그 대장정의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배움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꿈꾸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교수님 혹시 다리 안 아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앉아서 하나요?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네. 앉아가지고 네. 찬찬히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네. 좀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네,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또 보니까 오신 분이 계세요. 소개해드릴 분. 전 남원시청 국장님으로 퇴임하셨죠. 박용석 국장님. 저 뒤에 계시네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진짜로 본격적으로 한 5시 40분이니까 저희가 몇 시에 끝난다고 했죠? 6시. 예, 6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동안 저희 질문도 하시고요. 그런 시간을, 공감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갖다 드릴까요? 네. 그리고 의자 갖다 드릴게요. 네. 네네. 천호성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현장교육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만큼 현장교육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내신 책 이름 네. 또한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 네, 그래서 현장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제가 이 질문 한 가지만 하고 관객분들의 질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려고. 영예. 네, 지루하실까봐 웃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네, 그 현장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계속 그 현장 교육을 강조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현장 교육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게 왜 중요한지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주체와 객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하려면 교육을 받고 있는 수요자라고 생각하는 주체인 아이들 얘기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우리 어른으로 아이들 너희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저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아이들을 현장에 가서 얘기 목소리 들어야 되고요. 요즘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하지만 또 비난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안에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도 해답도 현장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바로 교육은 다시 현장으로 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문제도 해답도 현장에 있다라고 네. 방금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또 누가 박수 치시고 네. 싶으시면 자유롭게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유롭게 손 들고 저기 뒤에 먼저 손 드신 분 계세요. 네. 여기가 공간이 좀 좁아서 네. 그냥 이야기하셔도 소리가 다 네. 들릴 것 같아서 마이크는 안 드리도록 네. 할게요. 저 앉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가 좁아서. 갑자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정말 질문하고 싶은 저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대안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에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대안학교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대안학교는 지금 현실의 교육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보니 그 아이들은 같이 나무도 하고 같이 농사도 짓고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학년을 올라가 중학교 컸으면 고등학교로 가고 하는 그런 대안학교를 제가 봤거든요. 그럼 후보님께서 교수님께서는 그런 대안학교의 그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대안학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붕어빵 교육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형태로 가냐면요. 우리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으면 국어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사회 몇 시간 이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걸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가는데 지금 사회는 너무너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이 지역화, 다양화, 특성화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을 담아내려면 대안학교 유형의 형태가 많아져야 될 것이고요. 서울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오디세이 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 학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의 진짜 정서적인 면, 심미적인 면을 강화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프로젝트 형태로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학교 교육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안학교가 무슨 일반 학교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형태의 대안학교로 공립형 대안학교를 많이 늘리는 게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 어떻게 이해되셨을까요? 아까 그 질문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간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대안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자기들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웃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앉아서 질문했는데 네네네. 교수님 책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가 이틀 동안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서 그 중에 보니까 금융교육에 대해서도 써있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도 하셨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금융 경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이제 살아갈 때 경제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에 쓰신 내용 플러스 또 책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을 수 없었던 내용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인연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 기본소득을 주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에듀페이라고 해서 돈 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그 후보 때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아이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돈을 주겠다. 근데 그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금융교육과 연결해서 주고 싶었습니다. 자, 나한테 돈이 주어진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빵을 사 먹는 애도 있겠지만 책을 사보는 애도 있고 정말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해보지 못한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게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해서 그 여러 명 내가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런 나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돈 쓰는 쟤는 나는 진짜 돈 20만 원 생겨가지고 뭘 이런 걸 했는데 쟤는 다른 걸 할 수 있구나. 저렇게 가치가 부여되는구나. 그리고 그 돈이 뭐 동네에서 활용되거나 이제 주는 형태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요. 예를 들면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순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그거 가지고 나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서 뭘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거에도 그랬지만 뭐 병아리를 한 마리 사서 그 돈으로 잘 키워서 돼지를 사고 돼지를 사서 잘 키워서 소를 사는 우리 어렸을 때 기본적인 경제 순환에서 해왔던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요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경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금융교육을 하는 거지 금융이란 이런 거다. 소비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자본은 어떻고 주식은 어떻고 이런 죽은 교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형태의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금융교육으로. 네. 살아있는 금융교육, 경제교육 꼭 필요하죠. 네, 혹시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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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서울시에서 남원으로 농촌 유학을 온 남원 농촌 유학 1호 가정입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환영합니다. 지금 덕과초의 두 아이들이 농촌 유학생으로서 이제 덕과초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남원에 농촌 유학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아이비입니다. 덕과초가 아이비이고, 그리고 사실은 한 1년 정도 경험을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옆에 용북중학교까지 아이비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을 덕과초에서 그리고 용북중에서 졸업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학교까지 아이비가 끝나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용북중학교 옆에 용북고등학교가 아이비로 있으면은 그 제주도의 표선처럼 덕과초, 용북중, 용북고로 이어지는 남원형 아이비 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소멸 시대에 특색 있는 교육으로서의 아이비 교육, 그리고 그 우리 남원형 아이비 교육 벨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아이들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네. 일로 와봐요. 일단은 일로 와봐요. 아니, 아니, 그 동생은. 애들 놀라겠어요. 잠깐만요. 동생한테 좀 질문. 여기 한번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임지우? 네. 지금 여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농촌에 유학을 온 부모님이거든요. 어디서 살았어요?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다 왔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 4학년 때 네. 아니지, 태어나기만 서울에서 태어나고 네. 6개월 때 중국으로 가서 아, 2년 전까지 그렇군요. 중국에서 살았어요. 중국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그때 거기하고 여기 덕과초 오니까 다른 게 있어요? 뭔가 여기서는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네. 좋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네. 아, 여기가 더 좋다고 그러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 아이들 눈에,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제가 수업 연구할 때 저는 학교에서 비디오를 찍었거든요. 교실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거를 카메라에 담고 비디오로 찍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 목에 카메라를 걸어줘 봤어요. 아이들 목에 카메라를 걸어주고 네가 찍고 싶은 걸 한번 찍어봐라. 그랬더니 아이의 찍힌 모습과 학교의 모습과 내가 바라보는 모습이 많이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 부모가 고민하, 물론 여기 덕과초등학교 오기는 얘가 선택해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양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줄 것인가 하고 지금 아이비를 보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감사해요. 네. 네, 아이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아이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비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비의 초등학교를 PYP, 중학교 과정을 MIP, 고등학교를 DP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원래 그 아이비 교육 과정의 핵심은 고등학교 디플로마 프로그램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30여 개 학교가 지금 아이비를 출발해서 아이비 씨앗 학교, 아이비 후보 학교, 그리고 아이비 인정 학교 이 세 단계로 가는데 인정 학교는 거의 한두 개 정도 지금 나오고 대부분 씨앗 학교나 이런 학교인데 이게 연계된 거예요. 우리 교육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다 뭐 교육했는데 서울로 싹 인재들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교육에 우리가 선순환으로 가서 전라북도에 낳고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죽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18만의 인구가 그 정도 안에도 15만까지라도 유지되는데 갑자기 18만이었던 인구가 확 떨어져 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죠. 지금 아이비에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잘 하는데 고등학교 아이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이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학교까지 마치고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이. 그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이비는 외국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외국에다 돈을 많이 줘야 돼서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어쩔지 이런 것들이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부모님께서 말씀드린 어떤 벨트 형태를 만들어서 이게 선순환적인 구조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금 씨앗을 뿌렸는데 아직 잘 보지도 않았는데 뭐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없애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잘 착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도와주고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셨죠? 도와주고 밀어주시고 싶으시다고. 아까 학부모님께서 어찌나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저기 교수님께서 열심히 적고 계시니까 저를 바라보고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아이가 셋인데 둘은 이제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이에요.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 그게 되게 묘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환경 얘기를 얘기하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되는 학력 말고 정말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학력을 만든다면 도와준다면 어떻게 정책과 공약을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정책이나 공약이 있느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그 학력을 테스트하는 그 제도도 네. 유지를 하실 건지 네. 궁금해요. 평가하고도 관련이 연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요. 우리 교육의 모든 교육을 하게 되면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든 교육은 왜 그러냐면 다 교육은 의도한 바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교육적인 용어로 목표에 도달됐는가 안 됐는가 교사가 의도대로 아이들이 잘 학습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왜 평가하는 줄 아세요? 그 목표 도달 여부에 따라서 잘 된 아이들은 너는 됐구나. 너는 안 됐는데 왜 안 됐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지?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됐냐?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피드백은 안 남고 서열만 남아가지고 어떤 학교는 어떤데 누구는 몇 점인데 그렇지 않는 애는 어떻다. 이렇게 분말이 전도돼 버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반드시 평가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권은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해야 돼요. 하나는 보편적으로 국가나 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레벨의 목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선생님의 의도에 따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냐? 교사가 평가해야 돼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내 관점에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외부적 시각에서 주어지는 평가의 요건과 선생님이 하는 내부적 시각에서 요구하는 평가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살아가는 힘을 길러준다는 그런 교육을 했어요. 정말로 살아가는 교육을 누가 특정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평가해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각 학교가 다양화 특성화 지역화 된다면 교육에 있는 구성체인들 선생님 부모 지역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 겁니다. 진짜 이런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한테 살아가는 힘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장성초등학교 사례를 되게 많이 드는데 장성초등학교 아이들은 여기 남원에 있는 지리산을 종주합니다. 5학년, 6학년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리산을 종주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리산의 제일 높은 데가 천왕봉이잖아요. 여기 천왕봉 올라가 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천왕봉 정상까지 남원인데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한 40% 정도 드는데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중에 천왕봉까지 올라가 본 애들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쉽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천왕봉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거기에는 아이들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아이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의료단이 따라가고 선배들이 따라가고 선생님이 따라가고 부모님들이 따라가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과 만나고 그 어려움과 만나고 또 천왕봉 안에서 남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살아가는 중요한 교육 아니겠어요? 그런 교육을 누가 선택하느냐? 바로 교육 구성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주고 거기에 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책임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하면 살아가는 힘을 길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시간이 6시에 마치는데 지금 5시 딱 59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 손을 드셔가지고 네. 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 들어봐도 될까요? 예. 네, 저는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이 없고 교사 입장에서 하면 네. 우리 아까 저 어린이 체험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처럼 지리산에도 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다 인솔 교사한테 와서 교사들이 수학여행이나 이게 지금 아까 인터넷 뉴스 보니까 5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들 책임을 학교 현장에서 주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다쳤다. 이걸 교사 책임으로 다 법으로 넘겨버려. 학교 안에서 해결을 안 하고 법으로 넘겨가지고 그 교사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 교육 현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뭐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도 가보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지적이 우리 학교의 지금 교육 현실에 그대로 보여주는 우리의 지금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학교라고 하는 곳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고 이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배우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배웁니다. 저는 지금 시대야말로 AI가 이렇게 강타하는 시대야말로 앞으로 아주 괴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어떤 일에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저렇게 예를 들면 책임을 묻고 그래서 그런데 도전하고 모험하는 심지어는 현장 취업에서 주저주저 해가지고 애들 내보내지도 못하면 가장 피해를 누가 받아요? 아이들이 받습니다. 저는 교사 경력 10년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은요 정말로 교사들의 헌신이나 교사들의 열정이 없으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릅니다. 교사가 도전하고 교사가 모험하는 행동을 보여야 아이들도 따라해요. 부모가 그런 걸 해야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어른들이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모험하고 도전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애들 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교육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책임은 우리 어른들이 질 테니까 너희들은 해.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20명 애들 평소에 선생님들이 20명 이렇게 관리하거나 통제 가능한데 밖에만 나가면 얘네들이 3배가 증가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밖에 애들 데리고 나간다. 평소에 학교에서 혼자 선생님이 통제할 수 있는데 밖에만 나가면 3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을 다른 안전요원을 붙이고 학부모가 붙고 뭐 선생님이 더 하나 붙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스스로 실패하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건데 그 책임지는 거 더 노력해야 되겠죠. 안전 우선시 여기고 구조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돈을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선생님한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간다면 선생님들도 힘들고 우리 교육도 죽입니다. 그걸 왜 하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지는 전북교육에 대해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죄송합니다. 앞에서 아이비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저도 이제 용국중학교 교장을 하다가 퇴직했는데 그 후에 아이비 교육을 실시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혹시 교수님께서 아이비 교육에 대한 부분에서 남원이 그 모델로 될 수 있도록 교육 특구 아이비 교육의 그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대안학교 쪽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지역에 떠나지 않고 모일 수 있게끔 인구 유출이 아닌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 저는 아이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생각을 좀 한번 듣고 싶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인격 없는 교육이라고 나와 있더라고, 인성 없는 교육.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인성이 없다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집에 가면요 부모님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대로 다 맡겨버려요. 학원이고 어디고 다 맡겨가지고 아이들의 인성을 집에서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선생님한테 맡기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모든 문제가 되면 학교로 떠넘기잖아요. 아까 말씀 중에 하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교육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이게 말은 밥상머리 교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애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게 되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되면은 거기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아이들이 뭘 궁금해하고 있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혹시 그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그 교육 만약에 후보자로서 나중에 이제 당선이 됐다고 하면 그런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후보자로 오지 않았고 당선된다면 이런 얘기 하시면 선관위 어디서 오셨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요. 밥상머리 교육 너무 잘 알죠. 아버지한테 귓밤을 완전히 어렸을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정말 교육열이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머리 교육 때문에 저는 우리 저희 친구들 중에 선택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 정말 소수의 혜택을 받는 그런 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비에 대한 벨트 형태의 어떤 걸 한다.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특히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이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남원은 아이비 교육을 리딩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원이 아이비 벨트 학교로서 제대로 정착해서 확대되느냐 마느냐는 그 관계되는 사람들과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교육에 힘을 쏟아내느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 정도의 기회가 오고 그런 정도의 여건이 된다면 누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이곳에 벨트를 안 해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사실 여기 있는 질문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교수님께서 가져가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시는지 진짜로 꼭 저희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 이거 네. 꼭 가져오셔요. 네네네.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저희가 1시간 동안 교수님과 함께한 전북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께서 꿈꾸시는 현장이 살아있는 전북교육, 배움이 삶이 되는 전북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면서 공감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